이번 시간에는 박완서 작가의 나목이라는 현대소설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의 상처와 많은 사람들의 를 암담하게 했던 시절의 인간다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적 성숙을 다룬 소설이다. 자, 해당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런 상처를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 파트에서는 배경, 시점, 주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중이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주인공의 이름은 이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주제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정신적 성숙과 진정한 예술가의 성숙 과정을 주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이경 그리고 주인공의 남자친구이자 주된 대상인 오키도라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다 그리셨어요. 제일로 궁금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에 있어도 좀 봐도 될까요? 무릎에 앉아있던 막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윗방으로 난 문을 열었다. 나는 그제서야 오늘 부인이 애들을 옷방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전등은 없는지 있는데도 안 켰는지 옷방은 어둑한데 80개 정도의 캔버스, 그림판이 벽에 기대어져 놓여있고 넓지 않은 방바닥은 온통 빈틈없이 어지러져 있었다. 텔레비전 냄새가 확 끼쳤다. 나는 캔버스 위에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선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이었다. 자, 그러니까 그림판 위에 나무 그림이 있었는데 그 나무 그림을 보고 주인공은 선뜻한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뿌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었다. 그뿐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무를 보았을 때 주인공은 이 나무를 고목,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만들어낸 황량하고 피폐해진 오키도의 정신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정의를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진하고 연한 것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뿌연 혼동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떠 있었다. 한발 추운 곳에서 얼어 죽은 나무. 그렇게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추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에서 한발 무채색의 오돌토돌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왜 그런 잔인한 추위 속에서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그림에서 보았을까?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편협한 감상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인공이 그림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오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죽은 고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꼬마는 잽싸게 문을 닫아버렸다. 향긋한 생강차가 식어가는데 나는 마실 입맛을 잃었다. 나는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감상은 전혀 없는 채 그림을 단순하게 사랑하고 즐겨 왔었다. 국민학교 교실벽에 장식한 그림에서부터 화랑에 정시된 유명, 무명 화가들의 그림, 또 인쇄 잘된 화첩의 대가들의 그림을 사랑했다. 나는 그런 그림들에서 어떤 언어를 인식했다기보다는 그냥 빛깔을 즐겼다. 삶의 기쁨이 여러 형태의 풍성한 빛으로 나타난 그림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의 그림에 대한 눈은 오색풍선을 동경하는 아이처럼 포목전 앞에서 아름다운 천을 선망하는 여인처럼 소박하고 단순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인공의 그림을 보는 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만
그리고 표면적인 의미, 숨겨진 의미를 보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예술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데 소박한 감상하는 그의 그림에 적지 아니하게 당혹하고 있었다. 자, 중략 이 부분입니다. S 화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에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을 보았다. 자, 아까 본 것은 고목이라고 인식했고 지금은 나목, 벌거벗은 나무, 그러니까 겨울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잠시 성장을 멈추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나무 또는 봄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자우로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놓고 빨려들듯이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에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집을 어인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무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의 고목. 그러나 지금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인식이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었지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의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었지만 봄에 대한 믿음이 있다. 봄에 대한 믿음, 나목이 저리도 의연하게 함은 바로 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 나는 호련히도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알았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아왔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 이유는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내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키도에 대한 또는 그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무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음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래 녹음을 기대하며 푸른 나무를 기대하며 그 옆에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무와 두 여인,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장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S회관을 나와 잠깐 멍해졌다.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절망인지 모를 망연함. 그런 망연함에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어디 차라도 한잔 하고 쉬었다 갈까? 저기 어때요? 나는 턱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덕수궁을 가리켰다. 덕수궁 속의 은행의 낙엽은 한층 더 찬란했다. 우리는 은행나무 밑 벤치에 앉아서 황금빛 세례에 몸을 맡겼다. 아이들은 뛰고 연인들은 거닐고 퇴색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태양은 차라리 봄보다 따뜻했다. 아이들을 데려올 걸.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인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편과 오키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키도는 예술성을 지닌 인물로서 희망과 열정을 소유한 인물. 그러니까 아까 나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뒷부분에 또 나오긴 하지만 남편은 어떤 갈망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무기력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아이가 자지러지게 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듯이 풍선이 멀어져 간다. 자, 이 빨간 풍선 역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빨간 풍선은 앞에서 나왔지만 희망, 열정 또는 이상과 꿈을 의미하고 이 이상과 꿈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인공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르름이 더욱 눈부시다.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을 한박 하늘에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에는 10년 전에 앳된 갈망은 없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현실적 삶에 안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뿐이겠는가.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 소망 위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수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 사내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 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배드민턴 셔틀콕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의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에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러니까 오키도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여기서 오버랩 되는 거죠. 오키도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고 남편은 그 열정 잃은 사람이니까요.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었다. 나무들이 그림자가 길어지고 우수수 바람이 온다. 이미 낙엽을 끝낸 분수가 어린 나무들이 벌거솜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지를 비빈다. 그러나 그뿐 어린 나뭇가지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의 간호에도 으스스 떨고 있다. 이 나무도 역시 주인공과 남편의 관계를 상징한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인물과 인물의 미묘한 감정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내적 갈등, 내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인공이 남편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긴 했지만 남편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2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전체 소설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 고단한 삶 속에서 예술적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예술가의 모습이 감동적이고 6.25 전쟁 당시에 그려졌던 그림을 통해서 오키도는 이 전쟁의 불안전한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희망을 가지고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걸 그 고목 그림을 통해서 나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3번. 이 글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가 지니는 의미의 대응 관계가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자, 나목은 이제 현재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공이 인식했던 거고 고목은 시간이 흐르기 전 과거의 주인공이 그림에 대한 인식이었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기역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왜 그런 잔인한 한발을 고산시킨 고목을 나는 그 캠퍼스에서 봤을까? 그러니까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에서 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목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나목은 생명의 충만한 생명. 그래서 인식 전, 인식 이후의 상황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가장 잘 형성한 시어를 보기에서 찾으면 자, 니은은 여기 보면 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봄, 희망을 상징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제빗대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니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희망은 제빗대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디귿에 가리키는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알맞은 것은 자,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작품들을 읽어보면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숨가쁜 제트기 여기 보면 전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어가 있죠.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 1번입니다. 이 글의 서술자가 느낀 고목과 나목의 차이점을 쓰시오. 해당 문제는 객관식에서도 아까 있었죠. 고목은 말라 생명이 고갈된 나무로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나목은 벌거벗은 나무로 봄을 기다리며 생명력을 담고 있는 희망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2번. 나목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봄을 기다리며 겨울의 추위를 맨몸으로 이겨내고 있는 나무라는 점에서 절망적 현실을 오히려 온몸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가의 이유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아까 여기였죠. 왜 그런 잔인한 한발을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캔버스에서 보았을까?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 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는 편협한 감상만으로 그림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나의 이유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의 이유는 나는
그러나 나는 지금 나에게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 그러니까 정신적 성숙 이후의 인식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6.25 전쟁으로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목으로 보았으나 세월이 흐르고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그림을 새로운 삶을 주면 나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번 빨간 풍선이 상징하는 것을 쓰시오. 아까 정리했었죠. 젊은 시절의 이상과 꿈,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박완서 작가의 현대소설 나목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